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코노톡 경제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쫑긋 세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소상공인 빚 5천만원 탕감 소식인데요. 빚을 탕감해준다니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하지만 과연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은 이 핫한 이슈를 마치 옆집 언니, 오빠처럼 쉽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동안 저와 함께 빛의 속도로 빚 탕감의 모든 것을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빚 탕감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빚을 덜어주거나 아예 없애주는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 이 빚을 정부가 대신 사들여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와우, 쉽게 말해 너무 오래돼서 가망이 없는 빚들을 국가가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새 출발 기금이라는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힘든 분들에게는 최대 90%까지 빚을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고 해요.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바로 지난 몇 년간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문을 닫고 손님도 끊기면서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경우가 많았어요. 정부는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빚 탕감과 장점과 단점 속 시원하게 파헤쳐봅시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빚 탕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좋은 점이 있지만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장점, 희망을 되찾는 소상공인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재기의 기회입니다. 빚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가게 문 닫고 정말 삶에 의지마저 꺾인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에게 빚 탕감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빚과 같은 존재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 활성화입니다. 빚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빚 부담이 줄어들면 조금이나마 지갑을 열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시장에 돈이 돌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사회 통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활력을 찾으면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활기가 넘치게 될 거예요.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을 정부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지만 걱정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똑같이 빚을 졌는데 나는 꼬박꼬박 힘들게 갚았는데 누군가는 빚을 탕감받는다면 어떨까요? 나는 바보였나? 왜 나만 손해를 보지? 하는 생각 당연히 들겠죠. 실제로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빚 갚은 사람만 호구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나중에 정부가 탕감해 줄 수도 있겠네? 이런 인식이 퍼질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생각이 만연해진다면 앞으로 사람들의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빚을 탕감하려면 그만큼 국가 예산이 들어가겠죠. 결국 이 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걱정이 많은데 또다시 큰 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나는 억울하다. 빚 탕감 반대! 가장 강하게 들리는 목소리는 바로 성실 상환자의 분노입니다. 빚도 능력이라더니 빚을 잘 갚는 게 바보 되는 세상이냐? 나는 매일 밤낮 없이 일해서 빚 갚았는데 그럼 나도 안 갚고 버틸 걸 그랬다. 이런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어요. 특히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 대출받아 성실히 갚아나가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소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큽니다. 다음에 경제위기 오면 또 탕감해 줄 건가? 그럼 누가 열심히 빚 갚겠냐? 이런 정책은 나쁜 선례를 남긴다! 는 비판도 많습니다. 반면에 정책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실제로 빚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거나 파산 직전까지 갔던 소상공인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숨통이 트였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서 고맙다 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회수 불가능한 빚이라면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재기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도 회수 불가능으로 분류된 빚들이 대부분이라 이를 정부가 정리해주는 것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정의와 형평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실함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빚 탕감 정책으로 인해 성실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함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지혜로운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교육, 사업,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면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빚 탕감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처럼 복잡한 사회 이슈는 정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이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